우리가 이제 생식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가볍게 생식 좀 정리 좀 하면은, 자, 생식은 그 자손한테 유전자를 전달하는 방식이 생식이야. 알지? 그래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습니다. 알죠? 그러면 무성생식은 암수의 구별 없이 그냥 그대로 그 부모의 유전자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야. 자, 암수의 구분 없기 때문에 무성생식은 자, 그 부모의 유전자와 자, 자손의 유전자 구성이 똑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모세포의 유전자와 딸세포의 유전자 구성이 똑같아. 자, 똑같으려면 세포 분열에서 무슨 분열이니? 체세포 분열이야. 맞지? 체세포 분열이야. 체세포 분열. 똑같은 유전자를 똑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자, 이게 바로 무성생식이라면은 유성생식은 암수의 구별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부의 유전자와 모의 유전자가 합쳐져서 그 자손의 유전자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자손의 유전자는 자 어떻게 돼? 부의 유전자와 모의 유전자 두 가지를 모두 갖지. 그래서 이 자손의 유전자는 그 모세포의 유전자 구성과 다릅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 부가 2N이거든. 염색체가 상동이니까 얘도 2N이지. 그러면 자손도 뭐가 돼요? 2N이 돼야 됩니다. 그럼 2N이 돼야 되니까 부한테 어떻게 돼요? N개를 받아야 되고요. 모한테도 N개를 받아서 N개가 합쳐져서 2N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부든 모든 2N개의 세포가 N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로 돼야 되겠네? 그래서 이 N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바로 뭐야? 생식세포다. 자, 무성생식은 생세포가 없어? 체세포 분열이니까 생세포 분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생식세포를 만드는 생식세포의 분열. 그 분열은 2N개에서 N개의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무슨 분열이다? 감수 분열이다. 알겠지? 자, 체세포 분열은 한 번의 분열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한 개의 모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가 돼요. 알겠지? 그런데 자, 감수 분열은 두 번의 분열기를 가진다. 두 번의 분열기를 가진다. 그래서 한 개의 모세포가 두 개의 한 번 분열할 때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면 이 두 개의 딸세포는 다시 네 개의 딸세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의 분열기, 두 번의 분열기를 거쳐.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또 각각 또 두 개씩 쪼개지니까 총 네 개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가 한 개 모세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정소. 그러면은 네 개의 정자가 만들어지고 이게 난소면 네 개의 난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정확히 하면 네 개의 난자는 아니야. 네 개의 생세포가 만들어지지만 그 중에 한 개가 되고 나머지 세 개는 태화가 돼버려. 난자는 정자와 다르게 자손을 키워야 되니까 수정체를 태아로 만들 때
착상하기 전까지 세포 분열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영양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난자를 4개로 쪼개는 것보다는 3개를 태화시키고 하나에다 다 올인할 거야. 바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긴 해. 알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모세포가 2N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면 2개의 딸세포, 자, 이게 제1분열기에서는 N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우리가 M1이라고 그래요. 제1 감수분열기. 감수 제1분열. 그러고 나서 다시 얘가 4개 딸세포 N개 돼요. 그럼 요 과정이 M2라고 그래요. 제2 감수분열. 감수 제2분열. 알겠니? 바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식이라고 했을 때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그래서 무성생식은 뭐다? 체세포 분열이다. 그래서 그 세포가 세포질이 반으로 쪼개져서 나오는 게 이분법. 자, 세포에서 혹처럼 점점 자라. 출합법. 그러니까 곰팡이나 버섯처럼 자, 이 생세포에서 작은 포자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포자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 포자가 체세포거든. 이 포자가 이제 세포 분열 점점 커져 나가. 이게 바로 포자법. 그다음 식물 같은 경우는 그거 있잖아. 우리 이제 영양세포, 줄기, 잎, 뿌리. 여기에서 똑같은 놈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 이제 파인애플 있잖아요. 자른 다음에 다시 물에다가 딱 담그면 뿌리가 막 내리지? 처음에 물에다가. 그 자른 다음에 넣고, 그러면 이제 한 1주, 2주 정도 있으면 막 뿌리가 나와. 그럼 그걸 다시 옮겨 심으면은, 그러면 한 2년 있으면 이제 파인애플이 만들어진다. 나 이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어, 이거. 내가 얼마 전에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 어젠가 그저께 유튜브에서 내가 이거 봤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영양생식이라고 하죠. 영양생식. 알지? 자, 어쨌든 무성생식은 체세포 분열이다. 염색체 수가 안 변한다. 알겠지? 2N에서 2N. 그리고 유전자 구성은 동일해. 하지만 유성생식은 아빠로부터 부로부터 N개 염색체, 엄마로부터 N개 염색체를 받아.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서 2N개 자손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자손의 유전자 구성과 부의 유전자 구성은 같아요? 다릅니다. 모의 유전자 구성하고 자손 유전자 구성이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럼 이 N개의 생세포를 만드는 분열이 결국 염색체가 2N에서 N으로 줄어드는 감수 분열이다. 그러면 얘는 2번의 분열기. 그래서 우리가 M1, M2. 감수 제1분열. 감수 제1분열. 그래서 염색체 수가 2N에서 N개, 처음에. 그리고 N개에서 N개. 그래서 얘를 2형 분열, 염색체 핵형이 다르잖아. 반으로 줄어드니까. 얘는 N에서 N이니까 동형 분열. 이렇게 얘기한다. 자, 됐니? 일단 요걸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고, 그래서 감수 분열은 어떤 특징을 갖냐? 자, 얘는 2번의 세포 분열기를 갖는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분열기를 가질 때, 자, 강기부터 시작이 되겠지. 그래서 강기에서 G1, S, G2, 자, 그 다음에 M1, 제1 분열을 갖춥니다. 그리고 나서 M2로 가요. 그치? 그러면 M1은 전기부터 말기까지. 자, M2도 다시 전기부터 시작해서 말기까지. 그러니까 강기는 처음 한 번. 그리고 M1기, M2기 사이에, 요 사이에는 강기가 없다. 그래서 제1분열기 말기에서 제2분열기 전기로 넘어간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야. 이거부터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 저거 옆에다 놓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DNA를 보게 되면 자 처음에 상대량은 2로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 S기에서 2에서 4로 그쵸? 4로 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여기서 쭉 가가지고서 여기가 2가 됩니다. 그치? 그럼 요 2가 다시 쭉 가서 여기서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감수 분열은 염색체 수도 반으로 줄어들지만 DNA도 상대량이 어떻게 돼요?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DNA 상대량도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렇지? 그 똑같아. 그래서 지원기에서는 자, 이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들, 그치? 그래서 세포를 크게 하거나 세포 소기관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치? 그리고 DNA 복제할 때 필요한 물질들 만들고요. 그러면 S기에서 DNA가 2배로 복제가 되고요. 알지? 자, G2기에서 어떻게 돼요? 염색사가 있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방추사 구성하는 물질들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핵막을 다시 2개 따르기로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 핵막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핵분열, 세포질 분열하는데 필요한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똑같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리고 간기 없이, 그러니까 DNA 처음 한 번 딱 복제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염색체 수와 DNA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 이제 반으로 줄어든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1분열과 제2분열이 있는데, 자, 제1분열하고 체세포 분열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자, 내가 그림을 한번 표시해 줄게. 자, 이렇게 해서 상동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S기에서 복제가 되죠. 그치? 복제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제 염색사 형태지만 우리가 보기 좋게, 자,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있잖아. 세포 분열기에서 중기에 가게 되면 요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 방추사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중기에서 요렇게 배열이 되고, 그래서 말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면서, 그러니까 요렇게 끊어진다 보면 돼. 요렇게 끊어진다 보면 돼요. 그러면서 요렇게 따래끼 만들어지죠. 자, 이것이 뭐야? 체세포 분열이야. 알지? 체세포 분열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감수 1분열 볼 거야. 알지? 자, 얘를 정원세포 또는 난원세포라고 얘기할 겁니다. 정소, 난소에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정원세포, 난원세포. 자, 그래서 S기에서 어떻게 돼요? 복제가 되죠? 복제가 되지? 그치? 복제가 될까? 아, 그런데 여기 하나 더 그리는 게 좋긴 한데. 아니, 그냥 가자. 자, 그래서 복제가 될 거예요. S기에서. 그럼 똑같아. 그치? 똑같아. 똑같아. 자, 그런데 중기에서 달라집니다. 중기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얘네들이 동원체 중심으로 쪼개져서 이렇게 해서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잖아. 자, 제1분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하고 얘가 중기에서 자, 붙어버려요. 요 상동 염색체가 서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붙는다. 자, 이걸 우리가 좀 유식한 용어로 쓰자. 붙는다 뭐야? 영어로 컨주게이션, 접합이 되면서 여기가 이행계죠. 자, N계가 됩니다. 저게 하나 하나가 돼요. 그 동원체 같은
두 개인데도요. 하나가 돼버려. 붙었잖아요. 떨어졌잖아, 얘는. 떨어졌잖아. 근데 붙었잖아. 자, 그러면 얘는 N개, N개, 2N개잖아. 그치? 근데 얘는 뭐가 됐어? N개가 되는 거야. 염색체가. 그래서 이렇게 붙었어. 자, 붙어서 접합이 돼서 하나의 염색체가 됐습니다. 그럼 얘를 뭐냐면은 이가 염색체라고 그래요. 자, 중요한 건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냐는 거지. 그래서 이 이가 염색체가 1분열기 중기. 자, 요게 1분열기야. M1 알겠지? 1분열기 중기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이가 염색체. 얘는 뭐다?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이 된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염색체가 총 몇 쌍이야? 23쌍이잖아. 그러면 23쌍이 어떻게 돼? 이렇게 다 이가 염색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23개가 만들어져. 지금 하나만 표시했지만 이게 23쌍이잖아. 23쌍이 전부 다 이가 염색체에서 23개 이가 염색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이가 염색체는 염색 분체가 몇 개니?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이가 염색체 한 개당. 얘는 네 개의 염색 분체가 있잖아. 한 개당. 아니, 여기 하나당 이가 염색체 한 개가 만들어졌잖아. 이게 이제 총 합해서 23개가 있는 거야. 이가 염색체가 원래는. 알지? 근데 그걸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만 놓고, 왜냐면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 하나당 염색 분체는 하나, 둘, 셋, 넷. 그치? 4개 염색체로 있지. 그래서 이 이가 염색체를 뭐라고 하냐면 4분 염색체로 그래. 자, 이가 염색체의 명명이야.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방출사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어떻게 돼요? 말기에서 딸액으로 끌려갑니다. 어떻게? 요렇게 N개 되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이게 바로 제1분열이야. 이게 제1분열이야. 제2분열. 그래서 제1분열기에서, 저 감수 1분열에서 중기에서 뭐가 만들어져? 이가 염색체.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접합이 됐다가 접합된 상동 염색체가 말기에 딸핵으로 들어가. 그래서 각각의 상동 염색체가 들어가. 알지? 바로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이 바로 제1분열기야. 알지? 그럼 이제 제1분열기는 뭐냐? 자, 이제 제1분열기 이제 M2야, M2. 자, M2에서는 그냥 그대로 그냥 이제 요거 하나당 이제 하나만 볼 겁니다. 하나만. 그러면은 자, 얘네들이 다시 중기에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죠. 중기에. 그래서 다시 얘네들이 어떻게 돼? 말기에 여기가 끊어지죠. 그치? 자, N개, N개입니다. 방추사.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원세포 요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이 딱 되면서 얘 각각이 생세포로 들어가는 거야. 자, 이게 감수 분열이야.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거를. 두 번째가 M2, 여기가 M1. 아니, 전기도 똑같지만, 전기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중기에서부터 적도판에 배열되잖아. 적도판에 배열이 됐다면, 자, 여기에서 방출사가 이제 잡아당길 거 아니야.
그래서 말기에서 두 개의 딸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조금 더 편하게 표시한 거예요. 별거 없어. 그냥 너무 깊게. 자,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게. 이가 염색체 진짜 중요해. 이가 염색체는 언제 생성이 된다? 1분열기 중기에서 상동 염색체들이 접합해서.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일가가 아니라 1차 분열? 제1분열. 제1분열에서 S기가 있어요. 강기 1분열기, 2분열기. 1과 2 사이에는 강기가 없어. 그래서 강기에서 DNA가 복제되잖아. 이렇게 복제되잖아. 이렇게 복제가 됐잖아. 감기한다는 전기에서 말기하고 전기에서 말기 아니에요? 간기에서 전기에서 말기, 다시 전기에서 말기야. 감기가 두 번 있어요? 간기는 한 번. 그러니까 간기, 1분열 전기, 말기, 2분열 전기, 말기 이렇게 가. 그래서 1분열기가 2분열기, M1, M2 사이에는 간기가 없어. 맨 처음 간기에서 미리 다 복제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할 거야. 근데 S기가 간기지. 간기 S기에서 DNA가 복제가 된다고. 복제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정원세포나 난원세포가 요건데 S기에서 복제가 됐어.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1분열기로 갈 거 아니야. 그 전은 여기가 이제 간기야. 여기까지가 간기. 간기 M1, M2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요. 이해됐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봐야 돼. 이게 헷갈리면은 진짜 이게 어려워.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자, 우리 감수 1분열. 자, 먼저 간기가 있어. 그치? 간기에서는 똑같아. S기에서 DNA가 복제되고, 그럼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들이, 그치? G1이나 G2기에서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똑같아. 똑같아. 그럼 이제 전기는 뭐냐? 이제 전기에서, 자, 간기에는 염색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알지? 그런데 전기에서 어떻게 돼? 염색체가 응축이 돼서 나타나요. 그리고 똑같아요. 핵막과 인이 사라집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방추사가 형성이 되는데 그 전에 상동 염색체끼리 서로 접합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자, 요렇게 있고요. 자, 색깔로 구분해 줄게요. 자, 요렇게 상동이 있는데 체세포 분열은 얘가 중기에서 요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치? 근데 감수 1분열기에서는 얘랑 요렇게 접합이 돼요. 붙어버려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으면 얘랑 이렇게 붙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나중에 왜 그러냐면 이 접합이 되잖아. 염색 분체끼리 만나잖아. 그 만나면서 여기에서 있잖아. 유전자끼리 서로 교환이 될 수도 있어. 이걸 뭐라고 그래? 교차라고 해. 교차.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이가 염색체 또는 염색 분체가 4개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 4분 염색체. 4개의 염색 분체를 가지고 있다. 4분 염색체. 그래서 얘가 접합하면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동원체가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치? 동원체 방추사가 연결되겠지. 전기. 그리고 나서 이 방추사에 의해서 어떻게 돼? 이가 염색체는 세포 중앙에 배열이 된단 말이야. 그럼 중앙에 배열이 되니까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되면서 얘는 EN에서 N으로 바뀌는 거구나.
그치? 2n에서 n으로 바뀌는 거구나. 2n에서 n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서 자,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체세포 분열은 여기가 끊어지는 거잖아. 근데 1분열에서는 접합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 그래서 접합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면서 자, 어떻게 돼? 양극으로 요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동이 돼요. 그치? 그래서 염색체,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고 분리된 상동 염색체 각각이 세포의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자, 여기가 만약 라지 A라면 선생님, 근데 분리될 때 같은 세포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 딸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 세포야 지금. 그 양쪽으로 이제 이동한단 말이야. 양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니까 자, 얘는 뭐야? 염색체 하나잖아. 그 얘는 무조건 복제가 된 거예요. 그 여기도 뭐가 돼요? 라지 A가 돼야 돼. 근데 여기가 자 스몰 A지. 그 여기도 뭐가 돼야 돼? 스몰 A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결국 얘하고 얘는 뭐야? 대립 유전자잖아. 대립 유전자가 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잖아. 상동 염색체가 분리될 때 대립 유전자도 같이 분리가 된다. 이해됐니?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후기의 양극으로 끌려갔어. 그럼 말기 어떻게 돼? 이제 얘가 풀리면서 얘를 둘러싸면서 핵막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말기에서 염색체가 풀려. 염색사의 형태로 바뀌어. 자, 핵막과 인이 다시 형성이 되며, 그치? 방추사가 사라지면서, 자, 세포질 분열이 시작이 되면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이제 딸세포가 되는 거지. 자, 이해됐습니까? 키포인트는 뭐예요?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 알겠지? 자, 확인. 요거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가 2n에서 n으로 바뀌면서 n이 됐잖아? 그럼 여기가 다시 어떻게 돼?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분열은 n에서 2n에서 n이 되는 2형 분열. 염색체 수가. 근데 저 상동염색체랑 대립 유전자랑 같다고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를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고 하잖아.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분리가 되는 거야. 근데 체세포 분열은 분리가 안 되잖아. 같이 들어가잖아. 같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얘는 분리가 되거든. 그래서 잘 들어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요 딸 세포 있죠. 제1분열기에서 두 개의 요 딸 세포의 유전자 구성은 서로 다르다. 이거 하나 잘 적어둬. 이 딸 세포의 유전자 구성은 서로 다르다. 잘 적어둬.
그리고 항상 기억해라. 여기가 동원체 있잖아. 여기 하나의 염색체야. 근데 분체가 두 개 있어. 그럼 얘랑 얘랑은 얘는 뭐야? 얘를 복제한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는 유전자 구성이 똑같아요. 알겠니? 하지만 얘랑 얘는 대립 관계야. 아빠한테 온 거고 엄마한테 온 거야. 그치? 그러니까 유전자 구성이 얘하고 얘는 다르지? 근데 얘를 얘가 복제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똑같고 얘랑 얘랑은 다르단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자, 여기 같고 여기 같지만 여기는 다르다. 유전자 구성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합시다. 자, 이제 이분열기. 자, 이분열기는 자, 일단 1분열기에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서 N개. 그러면 이제 딱 봐봐.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잘려져서 이제 어떻게 될 거야? 각각 얘가 만들어져야겠죠. 각각 하나, 둘.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서 하나, 둘.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이분열기예요. 맞죠? 그래서 감수 이분열. 우리가 M2라고 하죠. M2. 자, 감수 이분열기는 자, 일단 특징이 뭐냐면 간기가 없다. 간기가 없다. 그러니까 자, DNA의 상대량이 그러니까 DNA에 복제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DNA 복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간기에서 뭐야? 세포 크기를 늘리잖아. 자, 세포질의 증가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미 1분열 전에 간기에서 다 해놓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기에서 세포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1분열기에서 요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요. 2분열기에서 요렇게 나눠집니다. 세포질이 점점 줄어들죠. 이미 여기에서 간기에서 세포질을 필요한 얘네들 크기를 다 만들어 버리니까. 알겠네? 바로 이제 요런 거죠, 요런 거.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간기가 없이 바로 전기로 넘어간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제1분열기죠. 그러면 제1분열 통해서 M1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딸세포. 자, 얘는 N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알지? 하지만 DNA 복제 없이 각각 2분열이 진행되면서 두 개가 4개가 됩니다. 자, 다시 그림을 보면 얘는 요렇게 됐다가 얘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죠? 자, 얘가 요렇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EN, N, N. 자, DNA, E. 자, 여기에서 2에서 4. 그치? 하지만 다시 뭐가 됐어? 2가 되지. 그치? 2가 되지? 얘는 1이 된다. 알겠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감수 2분열은 염색체. 자, 1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야. 맞니? 자, 잘 들어. 자, M1은 상동 염색체가 접합이 됐다가 분리가 되는 거야. M1은 자, 접합됐을 때 이가 염색체. 자, 2분열 M2는 요 상동 염색체에 있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얘가 붙어서 뭐야? 이가. 그래서 얘랑 붙었다가 각각 떨어져서 분리가 됐지. 자, 이번에는 제2분열기에서 어떻게 돼? 여기가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쌤, 세포질을 주는 거예요.
아니요, 세포질은 죽는 게 아니라 세포질은 세포 안의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그래. 그치. 감기에서 세포질이 늘어났다가 아니 거기 이제 세포 분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 세포 소기관들이 복제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언젠가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생세포가 될 때까지는 줄어들지. 감기에서 세포질이 늘어나. 체세포 분열도 마찬가지로 감기에서 이렇게 늘어난 다음에 체세포 분열할 때 그게 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반이 되면 얘가 되고 얘네들이 반이 돼서 얘가 되는 거야. 세포질이. 저기가 또 반응 안 돼요. 어? 저희가 끝이에요. 끝. 그래서 여기 얘가 정자 난자야, 이게. 이게 정자 난자야. 이해됐지? 이게 정자 난자야. 여기서 더 안 쪼개져. 아니지, 어떻게 끝없이 쪼개지니? 말이 안 되지. 그 염색체 수가 0.5, 0.25, 0.125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이제 똑같아. 이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 큰 틀에서는 똑같아. 이제 부분적인 차이는 뭐냐? 1분열기에서는 이가 염색체. 알지? 하지만, 자, 여기에서는 이가 염색체가 아니라 상동 염색체. 그래서 이게 어차피 말기에서 염색체는 다시 염색사로 풀리잖아. 항상 말기에서는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려. 그러면 다시 이제 제2분열기 전기로 갔어. 그럼 염색체가 다시 응축이 돼야 돼. 그치? 응축이 되면서 음축이 되고 방추사가 다시 형성되면 똑같아요. 핵막이 사라집니다. 핵막과 인이 사라져요. 그리고 중기에서는 염색체, 자 정확히 말하면 이게 무슨 염색체야? 상동 염색체가 응축이 되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이 된 다음 상동 염색체에서 그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 자, 여기 이가 염색체, 상동 염색체 분리. 이게 1분열이야. 2분열은 자, 상동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고 염색 분체가 분리. 말기 똑같잖아. 염색체 풀리고 핵막과 인이 형성이 되고요. 방추사 사라지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만 확실하게 구분하라고. 1분열기에서는 이가 염색체,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 그래서 이가 염색체에서 다시 상동 염색체가 분리, 끝. 2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어떻게 돼요? 염색 분체도 분리, 끝. 이런 식으로. 그치? 요거 꼭 기억하고 있어라. 자, 그래야 안 헷갈린다. 자, 됐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주어지잖아. 자, 먼저, 자, 제1분열기 보자. 감수 2분열. 자, 감기에서, 자, 핵막 안에 염색체가, 그러니까 DNA가 복제되니까 염색사도 복제된 상태로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면서 이제 방추사 같은 것들이 이제 방추사를 만들 원료 물질들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에서 상동 염색체가 응축이 되면서 이가 염색체 형태로 존재하네. 그래서 이가 염색체는 언제 나타난다? M1 전기에서 나타난다. M1 전기에서. 자, 우리 1분열을 M1이라고 하고 2분열을 M2라고 할 거야. M1, M2. 그래서 M1 전기에서 이가 염색체, 4분 염색체. 그래서 요 이가 염색체가 자, 적도면에 배열이 되지, 중기에. 그 방추사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염색체가 가장 많이 응축된 상태가 언제니? 그러니까 염색사가 응축이 돼서 응축돼서 만들어지기 염색체잖아. 그러면 가장 많이 응축된 건 언제야? 언제 때 가장 많이 응축이 된다? 중기. 체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동원체를 중심으로 염색체가 응축이 돼서 염색사가 응축이 되잖아. 그래서 이 중기 때가 염색체의 응축이 최대인 지점이에요.
최대인치죠. 그래서 우리는 중기에서 염색체를 잘 관찰할 수가 있어요. 암만 해도 강전기나 이거는 약간은 덜 응축이 됐으니까 자,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단 말이야. 우리가 핵형 분석하려고 하는데 염색체가 덜 응축됐으니까 암만 해도 좀 더 늘어지고 명확한 모양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핵형 분석이 언제 한다? 중기에서 핵형 분석한다. 물론 가운데 배열되기도 하지만은 이때 염색체 응축이 최고로 최대이기 때문에 염색체의 모양이 크기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에서 어떻게 돼요? 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 분리가 되면서 얘랑 얘랑 극으로 가고요. 얘랑 얘랑 양극으로 가서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쪼개지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치? 그러면서 얘네들은 다시 어떻게 돼? 풀려버린다. 그치? 풀린다. 그러니까 요 모양이지만 결국 얘네는 풀려. 그래서 바로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1분열기가 됐어. 자, 그럼 이제 2분열기로 넘어갈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 전기에서 풀어진 염색사가 다시 염색체로 응축이 되면서 핵막 사라지고요. 인이 사라지고요. 방추사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형성된 방추사가 이 동원체에 얘가 사라지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달라붙어요. 자, 두 개야, 두 개. 같은 거야. 알지? 같은 거. 두 개 딸세포 얘기한 거야. 그래서 방추사하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와, 어떻게 돼? 상동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이 되지.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 뚝 끊어지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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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가 되면서 요렇게 말기에 가서 앵게 그래서 4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해됐어? 자, 이게 바로 감수 분열이야. 지금 생세포야, 이게. 그래서 만들어진 요 4개 딸세포는 정자, 난자. 근데 난자는 4개지만 실질적으로 난자 역할을 하는 거는 1개다. 3개는 뭐다? 태화된다. 왜? 하나의 양분을 몰빵해야 돼. 다시 사라지게 아니라 빠져나오죠. 난자도 나중에 빠져나오잖아. 그 우리 월경하듯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빠져나오지. 바로. 자, 이해됐지? 그래서 이제 채색 감수 1분열, 2분열. 자, 이게 이제 우리 한 거야.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1분열에 있고, 자, 2분열에는 이가 염색체가 없어. 자,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접합이 된 거니까 분리가 되겠지? 하지만 2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고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염색체 수는 2n에서 n, n에서 n, DN이랑은 자, 만약 2에서 4가 된다면 얘는 4에서 2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다시 2에서 1로 줄어들죠. 그치? 자, 유전자 구성은 달라요. 근데 얘는 하나의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니까, 봐라. 얘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분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요, 유전자 구성이 어떻게 돼요? 같아요. 그렇지. 하나는 복제된 거니까. 그치? 그래서 모세포와 딸세포는 유전자 구성이 같다. 한 개의 모세포는 2개의 딸세포를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는 2개의 모세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럼 이 4개의 딸세포가 바로 뭐냐? 얘가 바로 생식세포다. 정자, 난자. 자, 됐니?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복제되면서 자, 이가가 만들어졌어요. 그치? 이가가 만들어지면서 자, 얘하고 자, 요렇게 분리가 되면서 잘 봐. 얘랑 왔어. 자, 얘하고 얘가 이렇게 온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 이 분열에서는 여기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얘랑 얘하고 오고요. 얘랑 얘가 오니까 유전자 구성은 얘랑 똑같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딱 분리가 되면서 얘랑 오고요. 얘랑 오고요. 그래서 이 둘은 유전자 구성이 똑같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그래프 하나만 더 그리자. 자, DNA 상대량. 자, 2야. 여기가 3입니다. 자, 여기가 1이에요. 자, 2로 갔다가 4로 자, 쭉 가다가 요렇게 다시 2로 아이씨, 넘어갔나? 자, 그냥 요렇게 요 정도까지 가자. 자, 이렇게 2로 자, 2로 갔다가 다시 1로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여기가 지원기, 여기가 S기, 자, 여기가 G2기, 간기, 전기, 중기, 후기, 여기 후기, 여기가 말기. 그래서 M1기. 아니, 쇼리. 여기 간격을 하나,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세포질 분열. 알겠지? 다시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M2기. 그래서 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알겠지? DNA 상대량. 요거 나와. 그래서 체세포 분열하고 비교해서 잘 봐야겠지. 자, 왜 감수 분열을 하냐? 자, 감수 분열에 자, 일단은 유성 생식이니까 부모의 염색체와 수와 자손의 염색체 수가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자손은 아빠로부터 반을 받고 엄마로부터 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빠, 엄마한테서 오는 생식세포는 염색체 수가 반이 되는. 그래서 감수 분열은 염색체 수와 DNA 양을 자손하고 부모랑 같아지게끔. 그래서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자, 염색체 수와 DNA 양은 일정하게. 자, 그런데 유전적 다양성의 증가입니다. 자, 그러면 감수 분열은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자, 잘 봐. 잘 볼게. 자, 요렇게 색깔로 구분하자. 요렇게가 있어. 그러면은 복제가 되면은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복제가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번에는 엄마야. 자, 이게 아빠하고 엄마라고 해보자.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생식세포는 자, 이렇게 됩니다. 생세포가. 그치? 자, 여기서 나온 생세포는 똑같아요.
잘 봐. 얘를 우리가 1번 염색체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이 뭐가 될까요? 요렇게 만나서 자손은 자, 요런 식의 조합을 가질 수 있죠. 그치? 자, 요렇게 만나면 자, 요런 식의 조합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맞니? 자, 이번에는 요렇게 만나면 이런 식의 조합을 가질 수가 있죠. 그치? 자, 1번 염색체만 가지고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 2번에도요, 세 가지가 나오겠죠. 3번 염색체에도, 그쵸. 4번 염색체에도 5번.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우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단 말이야. 경우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해버려. 그러면 결국은 1번부터 쭉 22번 상염색체, 23번의 성염색체까지 가게 된다면, 자, 얘가 이제 그 아빠한테 정자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배열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요. 엄마의 난자에서 나오는 염색체 배열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2의 23승이에요. 엄마도 2의 23승이에요. 그러면 염색체 배열의 수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자, 태어난 아이는 요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와. 오! 그치? 그런데 이거 있잖아. 잘 봐. 우리 이과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요렇게 이제 접합이 되잖아. 이과 염색체에서. 그치? 여기에서 요 염색체가 바뀔 수가 있어. 어떤 거는 어떤 염색체에서 뭐 이게 1번 염색체가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또 1번, 2번 요게 또 경우에서 또 생겨버려.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그 자손의 유전자 구성은 부모의 유전자 구성과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들의 유전자가 같을 확률은 일란성 쌍둥이 빼고는요 0이나 마찬가지야. 일란성 쌍둥이는 보통 이거잖아요. 일란성은 하나의 난자니까 이게 세포 분열할 때 체세포 이제 이게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잖아. 세포 분열하는 과정에서 한 개의 세포에서 세포 수가 막 늘어나야 되는데 중간에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할 때 배아 상태에서 2개 배아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2개의 수정란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의 수정란이 2개로 쪼개지는 거야. 이게 일란성 쌍둥이야. 그럼 유전자 구성은 똑같잖아.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똑같아. 그러니까 생김새도 똑같고 모든 거 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는 그럼 이제 환경 차이죠. 환경에 의한 차이가 날 뿐이지 유전적 구성은 다 똑같아.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빼고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들의 유전자 구성이 같은 경우는 0이라고 봐도 돼요. 없어. 자, 그러니까 뭐야? 자식을 낳을수록 어떻게 돼? 그 자식들의 특징, 형질들이 다양하잖아. 이거를 바로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은 유전자의 다양성이 생기는 거야. 자, 무성생식은 있잖아요. 부모랑 유전자 구성이 똑같습니다. 형질이 다양하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환경 변화, 우리 통합과학에서 자연선택 배웠잖아. 진화하면서. 그래, 환경 변화에서 얘는 굉장히 불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어떤 환경 변화에서 쉽게 죽을 수 있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살아남으려면 무성생식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개체수를 더 많이 늘려야 돼. 그래서 무성생식하는 생물들이 진화는 어떤 방식이냐면 생식 기간이 짧고 많은 수의 개체수를 만드는 쪽으로 진화가 돼요. 근데 유성생식은 유전자 구성이 유전자의 다양성이 생기니까 그치? 유전자의 다양성이 생기니까 환경 변화에 살아남기가 유리하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전자 구성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요 기간이 길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 임신 기간, 사람은 10달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 기간이 길고 개체수를 많이 낳지 않잖아. 그치? 한 번에 나올 때 보통 한 명. 보통 대부분 한 명, 사람은. 뭐 개는 이제 뭐 여러 마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치? 그래서 유성생식의 유전은 조금 더 다양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조금 임신, 그러니까 생식하는 기간이 길고, 자, 개체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그러니까 돌연변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진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왜 유성생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어떤 생물의 다양성, 특히 유전적 다양성이 나오는지 알겠지? 자, 우리가 요 2의 23승 곱하기 2의 23승은 교차라든가 이런 돌연변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뺀 거야. 그 요게 돌연변이나 교차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염색체에서 모양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수도 변화가 그 돌연변이. 그러니까 그런 걸 빼고도 이만큼이니까 만약 교차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그치? 오, 대박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뭐, 필요 없고, 이제, 이건 다 했던 거잖아, 그치? 동물이면 아니면 사람 동물이면 다 좋아. 유성생식을 하면. 유성생식.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무작위 배열.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 배열. 이렇게 해서. 그치? 그러니까는 생세포 수는 2의 n개고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으니까 생세포의 경우의 수가 2의 23승계야. 그럼 수정란의 경우의 수는 얘 곱하기 얘가 되죠. 그치?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이러한 유전적 다양성이 중요하냐? 결국은 환경 변화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계산한 거 나오잖아, 지금. 아니, 그래서 한 부모에서 유전적 구성이 다른 수정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70족이야. 그러니까는 유전자 구성이 같은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어. 일란성 쌍둥이 빼고는. 70조 분의 1이야. 로또 확률이 800만 분의 1이거든. 근데 800만 분의 1이 뭐냐? 우리가 걸어가면서 그 있잖아. 벼락을 연달아 4번을 연속 받을 벼락을 4번 연속 맞을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래. 그것도 심한데 이건 더하지. 그래요. 그런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